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기초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으신 적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계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기초연금 중단 통지를 받고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요. 72살 되시는 박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 동안 꾸준히 기초연금을 받아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 통지를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박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혜택도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받으시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이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이 기초연금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금리가 올랐으니까 정기예금을 다시 가입해 보세요 라고 권유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잖아요. 월 3만 원 정도 이자가 더 나온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작은 변화가 때로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기로 결정하시는 경우입니다.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미루셨다가 나중에 전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황혼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는데 이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전혀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도 단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주요한 원인들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모두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제도 자체는 참 복잡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도 어렵고 연계 감액이라는 말도 생소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모두 쉽고 친근한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께서 기초연금에 대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득이 기준선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만나 뵌 이 70세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는 은행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정기예금을 새로 가입하시면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죠. 기존에는 월 15만 원 정도 이자를 받고 계셨는데 새로 가입하니까 월 18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월 3만 원이 늘어난 거죠.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손자 용돈도 더 줄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석 달 후에 날벼락 같은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연금을 끊는 거냐고 하시면서요. 사실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기초연금의 계산 방식을 몰랐을 뿐이었거든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에는 월급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도 포함되거든요.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3만 원의 이자 증가가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게 만든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월 3만 원을 더 받으려고 했다가 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잃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일이 최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이자가 늘어나면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겪으시는 상황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71세 되시는 강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71세까지 6년을 기다리셨어요.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니까 6년이면 40% 넘게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에서 월 115만 원으로 35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죠. 아, 참 잘 기다렸구나. 이제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초연금이 월 32만 원에서 월 2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30만 원이나 깎인 거죠. 할아버지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국민연금은 35만 원 늘었는데 기초연금은 30만 원 줄었네? 그럼 결국 5만 원밖에 안 늘어난 거 아니야? 맞습니다. 6년을 기다리신 결과가 고작 월 5만 원 증가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6년 동안 받지 못한 국민연금이 총 5,760만 원이라는 점이었어요. 월 80만 원씩 72개월이니까요. 지금 월 5만 원씩 더 받는다고 해서 언제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늦게 신청할 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71세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살아오시다가 작년에 77세 되시는 분과 재혼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혼 후 몇 달 지나서 기초연금 재계산 통지서를 받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기존에 받던 월 32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12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연금을 깎는 거예요? 혼자 살라는 건가요? 행복을 찾으신 할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이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때는 혼자 사는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재혼 후에는 부부 기준으로 바뀌면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재혼 신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받을 때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한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할아버지나 강할아버지, 김할머니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권유받으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자가 늘어나면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구청 복지과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지연 수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전체 연금 수령액으로 따져봤을 때 정말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거죠.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선택을 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기준 금액도 달라지고 계산 방식도 조금씩 변해요. 작년 정보로는 올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청에 가셔서 제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상담받으신 내용, 제출하신 서류, 받으신 통지서까지 모두 정리해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신청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화 상담을 받으실 때는 상담 일시, 상담원 이름, 상담 내용을 간단히라도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저번에 전화했을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는 정말 복잡해요.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청 복지과에는 이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에도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복지관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할 권리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할 기회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거나 눈치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나누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방향성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초연금 어렵지 않아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